제가 돈 얘기를 잠시 하고 가겠습니다. 돈 이야기. 그냥 뭐 시작할까요? 네, 시작할게요. 중간에 제가 돈 얘기 좀 할게요. 중간에 제가 돈 얘기를 할게요. 돈이란 무엇인가 하는 얘기를 제가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쭉 말씀을 많이 드려가지고,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네. 일단 교육센터에서 오늘, 자, 방송을 좀 시작할게요. 교육센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투기와 투자, 자, 투기와 투자 얘기를 할 텐데요. 투기와 투자. 오늘은 대표번호로 가입이 안 되네요. 그렇습니까? 대표번호가, 요거이신가? 잠깐만요. 대표번호라는 게 요 얘기죠? 02에 3490에 4651 요거죠? 요 얘기인가요? 예. 제가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3490에 4651 요거 전화가 안 된다라고 제가 메시지를 다 보내 볼게요. 네, 메시지 한번 해 볼게요. 메시지 한번 보내보고 그게 뭐 불통이 됐거나 뭐 그럴 수 있겠죠. 제가 잠시 한번 전화가 안 된다라고 메시지 일단 보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왜냐면 요거는 중요하니까. 오늘 제가 잠시 보내놓고 바로 시작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본부에다가 와우넷에다가 제가 메시지를 넣어놨어요. 직원한테.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안 되면은 1599에 0700으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1599에 0700. 요 밑에 나오죠? 전화번호가 잘 돼 있을 텐데. 고객센터. 예. 이게 고객센터니까 일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이제 카드로 그냥 긁어도 되고요. 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요 밑에 요 구매하기 누르셔도 됩니다. 구매하기. 오늘까지도 할인이 돼 있네요. 할인이 돼 있으니까 여기로 전화하셔도 돼요. 일로. 여기서 그냥 바로 구매하기 들어가셔도 됩니다. 웹에서 웹 가입도 되고요. 웹에서 가입하셔도 되고. 159에 0700 그렇게 전화하셔도 됩니다. 자, 제가 교육하기 전에 오늘 뭐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제가 교육의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은 교육을 1편이 투기와 투자, 그 다음에 2편이 기술적 분석으로 볼까요?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에서 오늘은 아주 기초적인 거, 이동평균선의 개념에 대해서, 이동평균선 개념과 제시 리버모어의 투자 패턴, 그거를 갖다 보낼게요.
어, 지금 된다는데요. 340-4651 여기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그 직원 얘기는 02-3490-4651이 된대요. 된다고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02-3490-4651이 된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 예, 그렇게 투기와 투자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에서 이동평균선, 가장 기초적인 거죠. 제가, 가급적이면은, 이제 매주 일요일마다, 여러분한테 교육을 좀 하려고 합니다. 교육을 하려고 그래요. 시간은 지금 3시 시간, 요 3시 시간이 괜찮은 것 같아서, 3시에 해서, 요거 그냥 유튜브에 올리면 되니까, 유튜브에 올리면 되니까, 그냥 3시가 편안한 시간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제가 뭐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은, 뭐 집안 행사나 이런 거 없으면은, 3시에, 예. 제가 3시에 교육을 좀 하면서 그렇게 쭉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3시에. 그리고 요 상황을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1599-0700, 1599-0700으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예. 지금 이제, 우리 담당이 나와 있는데, 담당이 나와 있는데, 담당이 지금 얘기를 하네요. 담당이 지금 1599-0700 전화하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고, 먼저 1편은 투기와 투자를 얘기하고, 2편에는 기술적 분석 간단한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시리브모의 투자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3부에서, 시장 전망과,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에 투기와 투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투기라는 거하고 투자를 나눌 수 있는데, 투기는 이제 스페큘레이터, 투자는 인베스터, 그러죠? 얘기를 하는데, 투기하고 투자는 좀 다릅니다. 투기라고 하는 것은 차익거래죠. 투기는 차익거래. 단기입니다. 단기고, 투자는 그야말로 기업을 사는 거죠. 기업을 사는 것.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근데 투기를 할 때는 기술적으로 매매하면 돼요. 투기를 할 때는. 투기는 꼭 돈 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근데 투자는 꼭 돈을 번다는 보장이 있어요. 돈을 꼭 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이제 나는 꼭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투자 종목을 하시면 됩니다. 그건 돈을 무조건 벌어요. 원금이 보존되고 반드시 돈을 법니다. 대신에 투자는 레버리지 쓰시면 안 돼요. 레버리지 노. 그러니까 신용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신용 절대 금지. 반면에 투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투기는 뭐 레버리지 써도 좋고, 그렇지만 요거는 단기 매매 하셔야 돼요. 손실 날 수 있습니다. 손실 날 수 있어요. 우리 방은 그래서 투자와 투기를 병행을 합니다. 투자와 투기 병행을 해요. 그래서 손실이 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손실이 안 나는 투자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만약 투자자다, 나는 정말 돈 손실 나는 거 싫어 하시는 분들은 투자 종목으로 제시하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나는 뭐 장기 투자 싫고 그냥 투기적으로 해가지고 빨리 돈 벌 거야 하시는 분 투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본인의 적성을 잘 봐야 됩니다. 적성을. 마음은 투자를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는 경우 있습니다. 마음은 투자를 하고 싶은데 몸이 투자를 할 수 없는 몸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급하게 뭐 찾는 분들, 그런 분들은 투자하지 마세요. 그냥 투기하시면 됩니다. 또 투기만 하시는 경우에는 금액을 많이 줄여서 해야 돼요. 금액을 줄여서. 투자 금액을 많이 줄여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 같은 종목, 투자 종목은 예를 들어서 플랫폼 종목, 전기차, 반도체 리게이트 투자입니다. 네, 담쟁이 농어님. 투기는
이번에 코로나19 수혜주, 남북경협주, M&A 관련주 이런 것들, 한진칼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이제 투기 종목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자를 우리가 이제 인베스터라고 하고요. 투기자를 스페큘레이터라고 합니다. 투자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어떤 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분석을 해야 됩니다. 투기는 분석 필요 없어요. 투기는 분석 필요 없습니다. 투기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봐서 이게 좋은 모양이다 싶으면 그냥 투기는 그냥 하면 돼요. 투기는 분석이 필요 없고 투자는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기업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기업을 분석하는 거죠. 기업. 예. 투자는 이제 기업을 분석하는 거죠. 기업을 분석. 기업을 분석해가지고 요거는 기업을 분석해서 정말 기업이 좋은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매수 시점만 잘 잡으면 되죠. 매수 시점. 예, 투자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분석을 먼저 하고요. 원금이 안전하게 보존이 되고 또 거기다가 적절한 수익까지 나오는 것을 투자라고 합니다. 투자. 투기라고 하는 것은 분석이 필요 없고 원금 보존이 안 되고 수익도 보존이 안 됩니다.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보장이 안 되는 것을 투기라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시 한번 투기는 장기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고 좋은 펀더멘탈, 기업의 좋은 펀더멘탈, 또 독점적 경영력이 존재합니다. 독점적 경영,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예요. 펀더멘탈이라는 것은, 펀더멘탈은 기초 체력이 좋은 거죠. 기초 체력. 그러니까 기업이 좋은 기업입니다. 기업. 한마디로 좋은 기업. 좋은 기업에 투자하면은 절대 손해나지 않습니다. 좋은 기업에 투자하시고 그 기업이 어떤 독점적인 경영 영역이 있어야 돼요. 경영. 그 독점적 경영 영역이란 뭐냐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리딩 은행주, 리딩 은행, 예를 들면 한국전력 같은 독점 사업자,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반도체 독과점 기업, 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누가 봐도 저 기업은 그쪽 업종에서는 독보적이다.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파리바게뜨 있잖아요. 파리바게뜨. 빵집에서 독보적이잖아요. 빵. 이런 거에 이제 어쨌든 파리바게뜨는 이제 삼립식품인데, 삼립. 이거 웬만해서는 안 망합니다. 왜냐면 독보적이니까. 파리바게뜨에서 독보적이고, 무슨 몇 개 있습니다. 베스킨라빈스도 있고. 이렇게 이제 어떤 독보적인 영역이 있는 기업들.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고추장 하면 어디죠? 고추장? 졸지 마세요. 고추장? 순창이죠, 순창. 이런 게 이제 독점적인 게 브랜드의 독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옛날에 독점적 영역의 기업이라 해가지고 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독점적 영역의 기업에 뭐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다이아몬드 회사, 다이아몬드는 가격이 왜 안 내리는가? 다이아몬드는 가격 변동이 없죠. 금값도 가격 변동이 있는데 다이아몬드는 가격 변동이 없습니다. 독점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독점. 다이아몬드는 이제 한 기업이 세계 다이아몬드를 독점하고 있어요. 물론 조금 다른 것도 있지만 거의 독점적이다. 그러니까 생산과 유통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독점하고 있으니까 가격 변동이 없어요. 안정적이죠. 우리나라의 담배 회사도 그렇죠. 거의 독점적이죠. 삼성전자의 반도체도 그렇고, 지금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내에서 국내 자동차는 현대가 독점적이죠. 요렇게 어떤 업종에 대해서 독점적인 어떤 기업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겁니다. 물론 국내 경제 상황이나 주식 시장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떤 독점적 영향을 있는 기업들은 투자하기에 좋은 기업입니다. 투자하기에 좋은 기업.
어쨌든 간에 뭐 주가야 매년마다 고점과 저점 사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데 어떤 기업 자체는 우리는 이제 이 투자를 할 때는 주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보는 거예요. 투자는 주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보는 것이고, 투기는 기업은 잘 모르겠고 주가를 보는 겁니다. 주가를 보는 것. 그 기업에 돈이 많이 몰린다. 그 종목에 일단 미래는 잘 모르겠고 그 기업의 미래 같은 건 관심 없어. 그쪽에 지금 돈이 많이 몰려. 예를 들어 이번에 뭐 마스크 회사라든가 무슨 진단 키트 회사라든가 하여튼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인기가 있는 거야. 미래는 모르겠다. 미래 코로나가 창궐할지 내일 당장 사라질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당장 굉장히 인기 있으니까 지금 들어가가지고 돈 벌고 나와야 돼. 이게 투기죠.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예. 자, 투자는 말이죠. 폭발적인 성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성장. 그런 이제 핵심 기업 좋아요. 성장 안 하는 기업도 좋습니다. 성장 안 하는 뭐 담배회사 같은 것도 좋아요. 강원랜드도 좋고. 그런 것들이 다 투자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이것은 투자는 좀 이제 원래는 아무 때나 사도 됩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수익을 높이려고 그러면 장이 안 좋을 때, 시장이 최악일 때가 투자의 적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블랙먼데이에 워렌 버핏은 코카콜라 샀죠. 코카콜라. 그러니까 지금 같은 때가 우리가 투자를 하기 아주 좋은 때예요. 투자를 하기. 왜냐하면은 아주 좋은 기업들도 주가가 완전 바닥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동학개미가 들어와서 지금 뭘 삽니까? 삼성전자를 사고, 그 다음에 뭐 주요 그 대표 기업들을 사잖아요. 요거가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 들어온 거예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시장이 안 좋을 때 우리는 주식을 산다. 어떤 주식을 사느냐? 투자할 기업, 이 나라의 대표 기업, 그 글로벌 대표 기업, 그런 걸 산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투자입니다. 이게 투자예요. 장이 안 좋을 때 사는 거야. 이게 투자고요. 투기는 뭐냐면은 그냥 요거는 매도 하는 겁니다. 아까 아까 처음에 물어보셨던 우리 분, 그건 투기 종목이죠. 투기 종목은 그냥 기업 내용도 좀 보긴 보지만, 지금 얘기도 보지만, 단기 수익을 얻기 위해서, 혹은 이제 손절도 하고, 뭐 이렇게 투기입니다. 시장에 인기주를 해야 되고, 또 시대의 관심, 유행하는 테마, 폭주하는 재료, 이번에 그 코로나 12주가 그랬죠? 거래량 폭증, 재료가 무지하게 나오고 거래량이 폭증하고, 이게 이제 그 투기주의 특징이에요. 단기 급등 나가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서 빨리 먹고 빨리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투기입니다. 자, 투자의 영역에서 지금 제가 좋게 보고 있는 게 플랫폼 사업. 그래서 아마존, 자,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같은 게 이제 플랫폼 사업이에요.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플랫폼은 역이죠. 역. 혹은 터미널, 버스터미널, 기차역이라든가 기차역 혹은 버스터미널, 이게 이제 플랫폼입니다. 기차역이나 버스터미널, 이게 플랫폼이에요.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소위 트래픽이 무지하게 많아. 트래픽. 자,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도, 부동산을 매수할 때 어떤 부동산이 되느냐 하는 것은 트래픽이 많은 거. 자,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여기 길이 좀 막힌다. 옛날에는 안 막혔는데 여기 왜 길이 막힐까? 예전에는 길이 안 막혔어. 길이 오는 사람 별로 없었는데 요즘 들어서 갑자기 왜 길이 막히지? 아, 이 부동산 사야겠구나. 이 동네 부동산 사야겠다. 우리가 역세권 얘기하죠. 역세권 왜 역세권이 됩니까? 트래픽이 많으니까, 길이 막히니까.
자, 이제 몰세건 얘기하죠. 왜 몰세건 얘기합니까? 예, 몰세건. 왜? 길이 막히니까, 몰세건. 몰세건은 이제, 옆에 쇼핑몰 같은 게 들어와가지고, 대규모의 인구가 들어오는 쇼핑몰이 들어오니까, 사람이 모이니까, 그게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 사람이, 이 왕래가 엄청 많은 곳. 이게 플랫폼이에요. 사람의 왕래가 엄청 많은 곳.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요즘 좀 더 나가가지고 이제 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 같은 거가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 숲세권 얘기도 합니다. 숲세권. 근데 숲세권은 사실은 아주 조용한 데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많이 없는데 그래도 또 이제 선호하는 게 좀 있다. 이런 의미지. 뭐 저는 숲세권 같은 쪽은 별로 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플랫폼은 아니라는 얘기죠. 공기가 나빠도 인간이 많은 쪽, 인간이 많이 모이는 곳, 이런 데의 값어치가 올라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플랫폼이다. 자, 플랫폼에서는 무슨 사업을 해도 다 됩니다. 무슨 사업을 해도 돼, 무슨 사업을 해도 번창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역적으로, 공간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기차역, 버스터미널, 뭐 대규모의 그 아울렛이 들어온다든가, 백화점이 들어온다든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 거 많죠, 그런 거. 아니면은 이제 새로운 도시, 도시가 어떤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에 스웨덴인가요? 스웨덴인가 노르웨이인가 뭐 그랬다 그래요. 노르웨이. 옛날에 조선업이 번창을 할 때 조선업의 메카였다는 거예요. 메카. 그래서 엄청 조선업이 번창해가지고 이 조선업의 메카였는데 메카. 조선업이 망했어. 노르웨이에서 이제 조선업이 이제 다른 데로 이동을 하니까 망했죠. 그래가지고 완전 텅 빈 도시가 됐어. 그런데 어느 시장이 그 도시에 새로 들어온 시장이 이 도시를 문화의 도시로 만들자. 그래서 옛날에 공장지대를 폐허가 된 공장이죠. 그 공장을 갖다가 뭐 조각품을 놓고 뭐 예술인들 들어와서 그 예술 활동 하게끔 공짜로 공간을 빌려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문화의 도시로 재탄생을 하게 됩니다. 재탄생하게 되니까 많은 그 관광객들이 유입이 돼요. 요런 것도 하나의 새로운 트래픽의 조성이 되는 거죠. 요런 데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주식도 똑같습니다. 주식도 어쨌든 트래픽이 많아야 돼. 그래서 그 트래픽이 가장 많은 쪽, 그런 쪽을 중심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거래량이 많은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투기적 종목을 매매할 때는 이제 거래량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트래픽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선호하고 그런 것들의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별로 거들떠보지도, 기업 내용은 좋은데 거들떠보지도 않는 기업들은 주가가 한없이 내려가요. 근데 그런 기업들도 나중에 이제 가치주 개념에 다시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다. 플랫폼 사업하다 제가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플랫폼 사업이 요즘은 옛날에 이제 기차역이었지만 요즘은 어떤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어떤 현실적 공간이 아니라 요즘은 사이버 공간에서 트래픽, 플랫폼,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사이버 공간에서 플랫폼,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넷플릭스 같은 기업들이 뭐 주가 많이 급등했다는 다 아는 얘기인데, 요 기업들이 왜 급등하는가 하는 것은 이 기업들이 플랫폼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처음에 이제 아마존이 그냥 뭐 커머스 기업이죠. 그러니까 뭐 온라인 쇼핑인데,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이 오프라인을 넘어섰다 그러죠. 오프라인을 추월했다.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추월했다 그래요. 온라인 매출이 오프라인을 추월했다. 점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계속 온라인 쪽은 급성장을 하고 있고 오프라인 쪽은 계속 죽어 들어간 거예요. 죽기보다는 점점점 온라인으로 이제 이동하는 거죠. 이동.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프라인 아마존에서 많은 사람들이 매일 머물고 뭘 살까? 머물다 보니까 그 중에 이제 쇼핑뿐만 아니라 우리 그러잖아요. 백화점에 사람들 많이 오게 되면은 백화점이 물건만 파는 것이 아니라 음식점도 있고 거기에 뭐 미장원도 있고 치과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아울렛 가면 다 있죠. 세탁소도 있고 약국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아마존도 처음에는 이제 물건만 팔다가 거기에 뭐 각종 다 들러붙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가 그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아마존에 들어가는 거야.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그래서 아마존이 플랫폼의 중심이 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처음에는 이제 익스플로어를 만들었는데 그걸 계속 사용하니까 거기에 또 이제 플랫폼. 넷플릭스 마찬가지로 처음엔 비디오 빌려주다가 비디오를 온라인 비디오로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넷플릭스에서 보니까 거기에 이제 플랫폼. 그래서 모바일 생태계의 핵심인 플랫폼 사업.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투자하기 좋은 종목이다. 투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만 얘기했지만 그 말고도 뭐 종목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 카카오 말고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뭐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네이버 카카오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은 이제 NC소프트 이것도 이제 게임의 플랫폼이 되고 있는 거죠. 게임의 플랫폼. NHN 그다음에 도전비전 이것도 아직은 플랫폼이 크지는 않지만 원래 이제 그 온라인 회계 쪽으로 해가지고 점점 아프리카 TV 1인 방송 카페24 뭐 코리아센터 이런 쪽이 이제 작은 회사들이지만 이것들이 어떤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냥 세 종목 정도가 좋아요. 대표 종목.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 이 정도가 좋지 않겠나 보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가면 이제 교육의 플랫폼도 생겨 막 그러겠죠. 근데 좀 가봐야겠죠. 교육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온라인 교육에서 이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생긴다면 그 기업이 세계적으로 간다면 그것도 이제 플랫폼 되겠죠. 그런 플랫폼. 자,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제, 차트들을 봤습니다. 아마존의 차트. 아마존의 주봉 차트. 참, 주가가 아마존. 옛날엔 뭐, 3원, 4원 했겠죠? 3원, 4원에서 지금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아마존 주가 얼마까지 올라갔죠? 무지하게 올라갔죠? 봐볼까요? 지금 아마존 주가 얼마인가? 아마존. 네. 2315달러네, 지금. 상당히 주가 올라와가지고 이제 머물고 있는데, 2315달러.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네, 그런 모습이다, 그런 거. 참, 이런 종목의 주가 흐름들, 굉장히 인상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존, 그 다음에, 넷플릭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네, 우리나라 네이버도 지금 이제 신고가를 만들고 있죠, 네이버 신고가. 지금 20만원 찍었나요? 20만원 찍었죠. 그 다음에 카카오도 곧 20만원 찍게끔 가고 있는 그런 종목의 주가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삼성 SDI 같은 것들도 괜찮고. 이건 이제, 제가 투자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폭발적인 성장이라고 했죠. 투자 폭발적인 성장. 폭발적 성장. 그렇죠. 폭발적 성장. 그래서 아주 폭발적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이 또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 전기차 같은 경우가 그렇다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바이오도 그렇습니다. 바이오도 투자가 될 수가 있는데 바이오에서 투자의 개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이오 플랫폼. 바이오 플랫폼이 뭐가 있을까요? 바이오 플랫폼. 우리가 바이오에서 플랫폼 기업이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바이오에서 플랫폼 기업이다. 바이오의 플랫폼이라는 얘기는 바이오의 그 연구 영역, 연구 역량과 또 자본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본. 자, 바이오 플랫폼 기업 뭐가 있을까요? 바이오 플랫폼 기업. 뭐 쉽게 얘기해서 셀트나 삼성바이오 같은 게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셀트나 삼성바이오. 우리가 셀트하고 삼성바이오를 사면서 단타하기 위해서는 한 별로 없습니다. 셀트가 장기적으로 바이오에서 뭐 최고의 종목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그 의미에서 사죠. 바이오를, 셀트를. 하지만 단기 매매하기엔 좀 적절한 종목은 아니라 그러죠. 단기 매매. 요즘 뭐 셀트리온이 뭐 감기약을 만든다,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좀 올라오고 그러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뭐 그거보다는 장기적으로 이제 화이자랑 비슷하다 보는 거죠. 화이자나 우리나라에서 화이자랑 비교할 기업은 아닙니다만은 화이자나 머크 같은 그런 기업이 이제 하여튼 바이오 플랫폼 기업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플랫폼 기업이다라는 건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 정도가 아닐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이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많은 연구 인력, 그렇죠? 많은 연구 인력을 가지고 지금 현재의 그 투자의 어떤 여력이 있죠, 여력이. 왜냐하면 돈을 벌고 있으니까 계속 투자의 여력을 확보해 가면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결국 뭐 지금은 이제 바이오 시밀러지만 앞으로는 이제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기업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신약의 본인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연구도 하겠지만 벤처를 사기도 하겠죠. 벤처를 매수도 해서 아마 그런 이제 바이오 플랫폼 기업으로 가겠죠. 그래서 만약에 바이오를 장기 투자하겠다면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 사가지고 그냥 묻어놓는 게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이제 투자다. 그죠? 근데 투기는 그게 아니다. 투기는 이제 뭐 제가 반도체 산업도 이제 그런 이제 게임가 맥락인데 반도체 산업. 반도체도 지금 뭐 삼성전자가 되겠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 두 기업이 일단 글로벌 독점적 기업이죠. 글로벌 독점적 기업이고 글로벌 독점적 기업이면서 이익도 많이 나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매수해가지고 절대 손실나지 않을 거야. 손실나면 이익 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죠. 시간과의 싸움이다. 그냥 시간과의 싸움이다. 시간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면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반도체 산업 투자의 영역에 속하는 기업이다. 그럴 수 있겠고. 그래서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엔비디아, 삼성전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기업인데 아주 꾸준하게 올라왔죠.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진짜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죠. 지금도 주가가 뭐 거의 고점에 있죠. 엔비디아. 삼성전자도 좀 길긴 하지만 꾸준하게 주가가 올라오죠. 우리 옛날에 이제 뭐 옛날에 제가 아주 옛날에 7만원이었어요. 7만원. 삼성 반도체 시절에. 요거가 이제 커가지고 나중에 얼마 갔습니까? 200만원 넘어갔죠. 200만원. 그게 이제 삼성전자란 말이죠. 이번 200만원에서 이제 액면 분할해가지고 주가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장기로 봤을 때 반도체 산업은 계속 커갈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제 반도체가 옛날에는 이제 IT 기기였는데 요즘 IT 기기에서 자동차 AI로 간다 그러죠. AI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에 필요한 게 인공지능을 만드는데 기초가 되는 게 이제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도체는 결코 D램 반도체, 뭐 메모리 반도체도 마찬가지, 비메모리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이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뭐 계속 뭐 성장을 안 할 수 없는 쪽이다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거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투기 쪽인데, 투기 쪽에 제가 하이니 법칙이라는 얘기를 쓴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이니 법칙.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투기는 뭔데, 속성 자체가 인기가 모이는 것이다. 근데 인기가 모이는 것이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다. 갑자기 아니고, 이게 뭔가 그전부터 조짐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이니 법칙을 제가 여기다 넣어놓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유는 뭐냐면은, 평상시에 특별한 조짐을 갖다가 세심하게 관찰하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환경 문제라 그러면
미세먼지가 언제 날라오더라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같은 것도 그래요.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작년도에 이제 그 작년 연말에 중국 우한에서 이제 코로나가 처음으로 괴질이 발생했다. 괴질이 발생하면은 우리는 잽싸게 이게 재료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하면서 이제 관심 종목을 찾아서 관종을 찾아가지고 이제 등록을 시작해야 돼요. 관종. 그래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은 없고 한 명의 사망자가 생기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미 29명의 부상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 300명의 경상자가 있었다. 이게 이제 하인리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짐이 있다. 조짐. 그냥 갑자기 급등 투기주고는 없고 그 이전에 뉴스, 사소한 징조 혹은 차트의 변화 이런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꾸준히 관찰하다 보면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먼저 투기 종목을 찜할 수 있다. 그래서 주식에서는 이제 그런 작은 얘기 나올 때 관심 종목에 넣어놓자. 뭐 M&A라도 그래요. M&A. 그래서 M&A도 이번에 뭐 지난번에 한진칼도 여러분 잘 보시면은 처음에는 이제 별별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한진칼도 한번 봐볼까요? 한진칼도 처음에는 주가가 바닥에 있을 때 그냥 그랬죠. 그냥 그랬는데 뭔가 좀 이상해서 가끔씩 한번 이제 급등이 나왔다 다시 죽었지만 결국엔 이제 이게 나온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차트 볼까요? 한진칼 좀 더 리얼하게. 자, 한진칼. 요 국면에서 우리가 처음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요 국면이죠. 요 국면에서 뭔가 M&A가 있다고 그래. 그래서 주가 쭉 올라갔다 내려가서 잠잠해서 한 4, 5개월 동안 잠잠했는데 결국 장기 라인을 깨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또 한 번 뭐가 나와. 그러면 요게 금방 끝나지 않겠구나. 그리고 또 죽었어. 계속 있다가 어쩌다 이제 또 200일 라인이 완전 수렴한 다음에 또 한 뭐가 나와. 그러면 이게 딱 살아있네.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본격 올라갈 때는 우리가 매수 참여해보는 거죠. 그래서 시즌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주가가 4만원에서 뭐 10만원까지. 그전에는 물론 한 3만원도 있었죠. 그래서 최저점에 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작은 징조가 나왔을 때 저게 돈 되겠다. 잘만 하면 돈 되겠다라고 미리 생각해 놓으면은 주가 진짜 본격 뜰 때 이제 우리가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쉽게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한진칼 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현명한 투자다는 것은 투기하고 투자를 갖다가 적절하게 조합하는 것을 현명한 투자라 한다. 현명한 투자. 그래서 방어적이다. 내가 만약에 좀 성격이 방어적이다 그러면은 투자 쪽을 좀 많이 하고 투기를 좀 작게 하고 투자 70% 투기 30%. 내가 좀 공격적이다 하면 거꾸로 투기를 70% 하고 투자를 30% 하고. 공격적 성격이라는 얘기는 공격적으로 해서 좀 돈을 잘 번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잘 번다.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분야로, 자기가 잘하는 분야로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간을 자꾸 단점을 보완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하지 마세요. 내가 말이에요. 노래를 못 불러. 컴플렉스가 있어. 그래서 노래방도 자주 다니고 노래 수업도 받아가지고 노래를 지금은 좀 잘 불러.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다. 하지 말아라. 노래 잘 부르는 놈들이 잘 부르게 놔두고 나는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축구를 못한다.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축구 연습을 맨날 한다. 근데 농구는 잘한다. 농구는 등한시해?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농구를 잘하면 농구 열심히 해. 축구 하지 말고. 축구는 그냥 못하는 게 나아. 왜냐하면 딴 놈 보고 잘하라 그랬지 뭐. 그래서 우리가 주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에서도 내가 투자를 잘 못하니까 이걸 보완하려 하지 말고 내가 투기를 못하니까 이거 보완하려 하지 말고 인생을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짧으니까 내가 잘하는 쪽, 나의 장점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 성공한다는 얘기입니다. 단점은 그냥 버려. 단점은 어쩔 수 없어.
단점 안 해. 노래 못하면 노래방 안 가면 되는 거지 뭐. 노래 못하니까 노래방 가서 멀쩡히 있으면 되는 거지 뭐. 사람들이 내가 노래 못한다고 바보라 그러지 않아요. 그때 나름대로 매력 있어. 노래 잘하고 잘 노는 놈만 매력 있나? 아니야. 노래 못하고 못하는 놈도 매력 있어요. 나름대로 매력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것은 하지 말고 잘하는 걸 열심히 하는. 내가 노래는 못하지만 춤은 잘 춰. 그럼 춤만 열심히 배우면 되잖아. 내가 춤에는 소질이 있어. 그럼 춤 열심히 해. 예, 춤 열심히 하면서 노래까지 잘하려고 그러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노래나 춤이나 둘 중에 하나만 잘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방어적 투자, 공격적 투자, 내가 공격적인가 방어적인가 잘 봐서 투자를 잘하는 사람인가 투기를 잘하는 사람인가 봐가지고 행동하자.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생을 갖다가 풍요롭게 만든다. 장점을 강화시키는 그런 이제 전략으로 간다. 중요합니다. 자, 요까지가 이제 첫 번째 시간이고요. 자, 요까지가 첫 번째 시간이고.